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내용은 이번 뽀글이 형의 최신 근황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또 미 국채가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덩달아 약간 추세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.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미국의 나스닥도 계속 조종에 있는 깊이의 강도가 계속 세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형태에서도 오히려 도미넌스 분위기도 덩달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쏠리는 형상으로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가고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들도 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은 좀 제거하고 그냥 이참에 비트코인으로 좀 더 가는 형태가 많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으로 또 유가, 고유가, 그 다음에 고물가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금리로 인한 국채 수익률이 미쳤기 때문에 요즘 메이커다오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되게 좀 똑똑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디파이로 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연은 총재에 따른 의견들도 여기에서 갈리고 있는데요. 한 번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요한다. 그렇지 않는다. 이미 둔화는 시작됐다.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. 근데 IMF에서 최신 또 데이터를 또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5년 내 물가가 잡힌 경우는 60%도 안 됐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도에서 요 80년도 요 사이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요 구간에 있는 시점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고물가 한번 찍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찍어주니까 요거 좀 어려울지 않겠냐. 그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물론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. 총 통화량도 과거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또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터져 나갔을 때 아무래도 미국도 힘들고 전 세계 국가들도 많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조율이 될 것인지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막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이제 새내기 1년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왜냐? 연준 위원분들도 이제 막 40년 만에 왔던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즉 과거의 인플레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빨리 금리가 안정화되고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. 저금리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점차 내려놓고 봐야 된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제 요거와 이제 더불어서 요 이야기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4년 시즌과 25년 요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에 빌렸던 대출 만기 리파이낸싱이 이제 25년도에 돌아올 텐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좀 위기가 많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아마도 24년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되고 나서 25년도 때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머스크 형의 추진력은 항상 옳다라고 봅니다. 논란은 있어도 항상 직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좋아요. 온라인 쇼핑 프로그램 구축했다라는 말은 이제 조만간에 결제 시스템 부분에 따른 속도도 더 빨리 낼 거라는 내용도 볼 수도 있겠고요. 이제 뽀글이 형의 최신 근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첫 재판이 열렸고 혐의는 6가지라고 합니다. 역사상 최대 금융사기이고 아무래도 수십 년 징역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파산 직전에 FTX 160억 달러 가치의 고객 돈을 횡령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
그리고 이제 현재 FTX에 있는 지금 상황도 한번은 시간이 되면 정리를 좀 해보는 것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하원 의장이 역대 최초로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요. 간단 명료하게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지금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했죠. 그러니까 미움털 박혔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, 이 참여 해줄 거면 일찍 해주던지 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탄핵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잠깐 나왔을 때 왜 너가 있었을 때 그걸 또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미운털이 많이 바뀌어서 둘 다 이해관계가 상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거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또 재미난 거는 이번에 이제 BUSD가 원래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앞당겼습니다.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걸 뻔히 아니까 미리 사전에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보게 되면 볼륨 추이가 이제 FDUSD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BUSD 이제 정리하고 얘를 본격적으로 바이낸스에서 이제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, 자, 29일부터 그 이상 쭉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 BUSD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해당에 있는 랭크에 거의 나오지 않겠죠. 네.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10월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25일 정도니까.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나의 마켓이 없어지고 또 다른 마켓이 이동이 되니까 알트코인들의 일시적인 펌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또 입출금 잠깐 뭐 서비스 뭐 정비한다 어쩐다 하면 일시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런 거를 또 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알려드리는 바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CBDC 추진 약속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만한 기술력이 좀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리플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간단 요약으로 또 따로 빼가지고 뭐 주말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SEC가 항소 기각에 호재가 아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. 경기도 웨일님께서는 이렇게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. 일단 항소 기각이 왜 호재가 아니냐? 그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항소를 한다라는 건 이걸 쪼개기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나뉘어서 항소를 진행하는 건 상대를 말려 죽이는 전략의 수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관심이 사그라진 케이스에 사법부의 소송이 당사자 사정 교감이 좀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 4월 달에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거의 다 평이하게 뭐 항소 별로 없고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고,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 없이 아마 제가 봐도 그냥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리플 소송 부분에 따른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는 저도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바차라리 수혜 행사 기반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바닥 지났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는 내용인데요. 이게 이제 트렌드 기반으로 보는 시점인데 이 트렌드 기반에 따라서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성을 또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즉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이 적으면 그만큼 신규 유입이 적을 만큼 분할로 많이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이 예측치를 딱 맞춰서 사면 가장 시간 대비, 자본 대비, 투입률 대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는데,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본업 뭐 다른 것도 뭐 다른 본업도 있으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이런 시점이 트렌드가 좀 튀어줄 때
시대가 가장 강력한 고점 시점이기 때문에 반대로 요런 좀 비수기 때 많이 주워놓고 트렌드가 많이 이제 떠졌을 때는 잠깐 쉬어가는 형태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리플 CTO 아버지가 XRP 어느 정도 100만 개 정도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욤 패트리가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번에 메타 어드벤처에 따른 홍보를 좀 하면서 이게 고소를 좀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홍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저도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하고 요즘은 많이 좀 떨궈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, 이런 거 하나 얽히면 나머지 이 기업도 나머지 방송 활동에 다 제약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돈을 불렀던 게 아무래도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튼 지금에 있는 분위기로는 여전히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24년도, 25년도 이 추이에서 어차피 반감기 시점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24년도 때에 따른 그 대출 만기가 25년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 사이 정도에 아마 좀 많이 흔들리는 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를 못 갚을 회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스타트업 도산도 요즘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아직도 기간의 여력에서 충격에 있는 시점은 23년도에 있는 기회가 뭐 다 지나갔다. 24년도 부분도 있고 25년도에 있는 쪽도 다 기회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번쯤은 기회가 있습니다.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,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, 그 다음에 나의 총 자본을 얼마만큼 태울 것이냐,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이 돈이 없었을 때 그만큼 내 정신과 그 다음에 내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